이 얘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전 정권 수사를 하는 일선으로 보내지 않은 게 윤석열 당선인의 묘수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 그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경솔한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한동훈 후보자를 수사 라인에서는 뺀 게 아니 왜 칼잡이를 수사 라인에서 뺐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정치 보복 민주당의 공격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했다. 정미영 의원님도 동일하십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은 하여튼 어떤 만약에 그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을 하든 중앙지검장을 하든 뭐 수원 검사장을 하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하든요. 정치 보복 프레임을 계속 씌웠을 거예요. 예. 뭐 피해갈 수 있다 없다라는 건 사실은 그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의 문제니까 그거는 조금 접어두고 제가 볼 때는 이럴 수 있죠. 만약에 그 검사장이라는 중앙지검장, 뭐 검찰총장, 그러니까 수사 라인에 있으면 수사권을 갖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칼을 들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칼잡이가 돼서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그거는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도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울 때 더 말하자면 쉽게 먹힐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이거 진짜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야? 하도 듣다 보면 정치 보복이 아니어도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는. 그래도 계속 저거는 사감정을 가지고 정치 보복하는 거다. 계속되는 하면 국민들께서도 쇠뇌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의논해서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찰 인사를 하겠죠. 그렇죠. 검찰 인사를요.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그 정치 보복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민주당이 뭐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또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제 계속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그런 싸움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정말 얼마만큼 세련되게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민주당의 그 프레임을 막아서면서 검찰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그 범죄자들, 죄 있는 사람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특혜를 가지고 그 법망을 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처벌하느냐. 예.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명 안 한 거다라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에게 칼을 빼앗고 총을 쥐어준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있는 죄를 덮어 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칼을 빼앗고 펜을 쥐어줬다 그러는데 아니 제가 보기엔 칼을 빼앗고 총을 쥐어준 거예요.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후계자 키우나?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저기서도 후계자 얘기가 나오네요. 물론 직접 수사는 안 하더라도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따라서 국회 의결 없이도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저희도 좀 설명을 해놨는데 법무부 장관 이외 충돌 공정성 이유로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검사 5명 파견받고 공무원 한 30명까지 어느 정도 팀을 꾸릴 수 있는 권한이 한동훈 후보자, 한동훈 장관에게는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이를테면 정치적인 편향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받고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할 수 없도록 할 거고 나는 그냥 나쁜 놈들을 잡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 가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이고 예. 그렇다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나쁜 놈이란 건 무엇입니까? 지금 보신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본인이 언론 앞에 어떤 민주당 그리고 친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본인을 없는 죄를 만들어서 굉장히 올가맨 그런 집단이라고 굉장히 사실상의 징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상설특검까지 상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때 과연 공정중립한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인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국민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지금까지 보여줬는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예.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될 겁니다. 장 변호사님, 제가 그냥 네. 단순히 지금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뭐 어떤 인사든 뭐 민주당이든 혹은 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직함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옳지 않다고 판단할 건 아닌지 그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아닐 될까요? 겁니다. 저는 뭐 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거론이 됐을 때 어떤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를테면 뭐 대검 차장이랄지 어떤 검찰 업무를 하면서 인력과 예산을 좀 집행하는 그런 업무로 사실상 이선으로 빠져 있었던 게 최선의 인사가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노덜 교수님, 사실 왜 이 상설특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 얘기를 하냐면 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특검 가능성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한 문제 같다. 한다 안 한다 딱 잡아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노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발동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설특검을 발동한다고 해서 상설특검을 아무 때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만약 취임한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또 법무장관이 되면 여러 가지 국민 여론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한 사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뭐 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도 지금 계속해서 특검 필요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만약 민주당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172석 아닙니까? 민주당만으로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또 부산저축은행 시절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예. 필요하다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특별법을 만들면 됩니다. 먼저 상설특검을 발동하기 전에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법무장관 취임도 하기 전에 먼저 상설특검이 발동될 것이다. 무슨 또 뭐 예. 또 너무 앞서 나가서 후계자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미리 그런 것들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상설특검 얘기했고 후계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번 저희도 예. 한번 짚어봤어요. 근데 정비혁 의원님,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왕 장관, 민정수석을 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이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박영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는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없애는 편이 검찰 장악에 더 용이할 것이다. 비공개 수사지휘권 얘기를 민주당 인사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건 지금 그 민주당이요. 사실 수사지휘권이라는 거는 그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대부분 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통할 때 정말 하다가 안 될 때 이거는 지금 검찰이 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수사를 한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권을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수사지휘권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문재인 정권에 와가지고 무슨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셨잖아요. 그 검찰총장을 자기 부하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뭔지 무슨 자리인지 수사지휘권이 무슨 자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대장 노릇하려고 그런 수사지휘권 쓰나?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법무장관에게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검찰 장악에 더 용이했다는 건 이 한동훈 검사장을 말하자면 약간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약간 비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네들은 검찰 출신이니까 다 내용 알고 있잖아. 꼭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도 그냥 알아서 다 비공개로 다 할 수 있잖아. 법무부 장관이라도 검찰총장 역할 할 수 있잖아. 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수사지휘권을 차라리 없애는 게 더 용이한 거지. 그걸 문서로 굳이 쓰지 않을 거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잘못된 거죠. 뭐 장 변호사님과 그 정명 의원님의 양쪽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도원 의원님, 네, 네. 내일 서울 고검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또 기자들 앞에서 여러 질문에 또 답을 할 텐데 또 소신 발언 많이 하겠죠, 한동훈 후보자. 근데 총괄팀장, 준비단장 면면들이 꾸려졌는데 공보팀장까지 쭉 여기 그들의 면면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복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고 또 실제로 검찰총장 됐을 때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현안이 되고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될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팀이 거의 그대로 지금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검찰 출신들이 보면은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상당히 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도덕성 문제, 뭐 지금 뭐 윤석열 그 후보가 사는 그 삼풍백화점 옆에 이제 뭐 아크로비스타 있고,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사는 거는 이제 뭐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 산다 그래서 무슨 뭐 강남 오렌지족으로 몰 수도 있겠지만. 한 검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그 어떤 재산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로 나온 거겠죠. 특히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아마도 아이폰 비밀번호 왜 안 내놨느냐,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통화 카카오톡 하면서 무슨 얘기했느냐 이런 거 물어볼 텐데 청문회 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한다면은 문재인 정권 5년의 법무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본인이 수사받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반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2020년 10월 19일이었던가요?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밤늦도록 1대1로 대결하면서 완전히 이력사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여기서 지금 알겠습니다. 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열심히 그 청문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도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어떻게 말싸움에서 이기고 논리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태도라든지 국민과의 알겠습니다. 소통 예.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아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내일 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하는데 그 모습도 저희 내일 뉴스탑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